우리 이제 다섯 번째 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후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된 조선의 모습, 오늘 정치사 부분에서 그 첫 번째 파트, 조선 후기 정치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정치 변동. 일단 정치는 우리가 선조 때부터 시작된 붕당 정치. 그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당을 형성했고 이것을 붕당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지요. 이 붕당 정치가 조선 후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정치 체제가 변화하다. 당연히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이런 충격 속에서 정치 체제의 중심 기구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의정부 6조가 중앙 정치의 중추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제일 중요한 핵심 기구였는데 이 전쟁 기간, 전쟁을 거치면서 의정부 6조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비변사. 비변사란 말은 변방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비변사입니다. 국경에서 비상사태, 주로 외적의 침입이겠지요. 외적의 침입과 같은 군사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해요.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가면서. 그래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임시회의 기구가 중요한 일을 순간순간 그때그때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원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옆에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 군사회의 기구. 그렇지만 우리가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또 장기화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줄 밑에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임시기구면은 임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비변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겠지요. 한 줄 밑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원래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해주고 견제해주고 나눠주던 기능이 사라지고 소수에 의한 비변사라는 작은 협의체에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 두 줄 밑에 비변사의 요직을 장악한 직권 분당이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태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변사만 장악하면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다 본인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우리 약간 예상도 되지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비변사가 정치의 핵심 기구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붕당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저희 143페이지 오른쪽 쪽날개를 좀 볼까 해요. 여기 보면은 왕들의 계보와 그 각각의 왕들 치세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았었던 세력들이 나오지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고 선조 말 그리고 광해군 남인과 북인 다시 동인이 사라지고 남인과 북인 근데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했었지요. 근데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가고 인조 때는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서 이제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남인이 여기에 이제 약간 더부살이하는 껴드는 그런 모습으로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선생님이랑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전개.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동인이 정국을 운영. 그렇죠? 그리고 서인이 함께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여립 사건, 요게 정여립이 동인 출신이었는데 반역을 꾀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데 사건의 충격파를 겪으면서 한 줄 밑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근데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전국을 독점, 북인, 의병장들이 특별히 더 많았던 붕당이 북인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 북인의 독점 과정을 이제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
부기는 몰락하고 이제 영원히 정치판에서 아웃되고 서인이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인조 이후에는 두 줄 밑에 서인과 남인이 상대 분당을 견제는 하였지만 두 분당 사이에서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소수의 의견, 남인의 의견도 아예 무시한다기보다는 서로 네 생각은 그렇구나라는 식의 상대 의견도 존중해주는 약간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서원, 향촌. 한 줄 밑에 끝에 향촌에서는 살림의 역할이 중요. 살림이란 뭐냐면 향촌 사회에서 살림의 존경, 지방 살림의 존경을 받으면서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었던 덕망이 높은 유학자를 산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붕당 정치가 중앙에서는 상대당을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위기로 비교적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 건전성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밑에 예송. 자, 봅시다. 예송이란 무엇이냐면 예의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왕실의 의례를 둘러싼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 예송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의 문제를 두고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이 예송의 영향으로 나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심화, 사이가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 보니까 나빠진다라는 얘기지요. 자, 예송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국왕과 사대부의 관계에 관한 두 붕당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건. 자,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 밑에 이 서인과 남인의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대화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인조의 어린 신부 기억나요? 우리 인조에서 그쵸? 왕위가 효종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인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이제 중전이 먼저 죽자 어린 신부를 드리게 되는데 이 어린 신부가 효종이 죽은 후에도 인조의 중전 왕비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효종 입장에서는 새어머니잖아요. 이 새어머니는 아들인, 비록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들이죠. 아들인 효종이 죽었을 때 과연 상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입어야 할까를 둘러싼, 여기 나와 있지요?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예송이 발생합니다. 서인이 먼저 말해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여기서 치명적인 성리학 그 적장자 계승의 원칙에서 둘째 아들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이거는 사대부랑 똑같이 해야 된다. 일반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첫째 아들이면 3년을 입지만 둘째 아들이니까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서인이 주장을 해요. 근데 남인은 여기 말하지요. 약간 남인은 소수 세력이고 권력에 약간 아웃사이더에 있다 보니까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심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효종은 왕이십니다. 일반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적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지만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남인은 주장을 하지요. 이 1년과 3년 이 논쟁 속에 첫 번째 예송은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1년의 상복을 입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다시 한번 예송이 두 번 일어났댔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도 누가 살아있는 거야? 인조의 이 어렸었던 왕비 중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냐 첫째 며느리냐에 따라서 또 상복 입는 기간이 달라요. 이때도 서인은 둘째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상복은 9개월을 입어야 된다라고 서인은 주장을 해요. 근데 남인은 또
아니 중전 아니냐.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왕비가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둘째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지요. 예송이라는 의의 논쟁에서 서인이 한 번 승리하고 남인이 한 번 승리는 했는데 사이좋게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예송을 거치면서 둘 사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 붕당 정치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붕당 정치의 뒷모습 우리가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